국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시군마다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올해 수능 시험에서 도내 6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될 전망입니다. 강원도 6개 시군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평가에서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습니다. 동해안 해변 관광지에 설치된 이색 관광시설이 지역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비수기 관광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해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내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속속 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도내에서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는 공공장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경찰은 강릉 경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음주를 금지한다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도 경포 도립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상인과 관광객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다음 해 금주구역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상경기 침체 우려로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당시 관련법도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최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음주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 겁니다. 도내에서는 춘천과 원주, 양양, 행성, 철원 등 5개 시군이 도시공원이나 어린이 놀이시설,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강원도도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 조례 제정 추진에 나선 가운데 도민들을 대상으로 음주 문화와 공공장소 음주 행위 제한 정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아직 금주구역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들의 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시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에도 조례는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장소를 따로 해놓은 건 아니어가지고 지금 시군에서만 지금 구역 지정하고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근데 아마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금주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일단은 의견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몇몇 사람들이 이제 이해관계가 있는 몇몇 사람들과 그 주회사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도 이러한 정책을 하게 되면 많은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 초기에 반발이 심했다가 현재는 정착된 금연구역 확대 정책처럼 공공장소의 금주구역 지정도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동해의 한 수능시험 고사장에서 영어 듣기 평가 CD 오류가 발생해 예정보다 늦게 시험이 치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어제 동해 북평여고에서 치러진 수능시험 영어 듣기 평가 당시 방송에서 잡음이 들려 예비 CD로 교체했지만 잡음이 계속돼 휴대용 플레이어 7대로 시험실 15곳에서 듣기 평가를 진행해 시험실에 따라 최대 40분 늦게 듣기 평가가 치러졌습니다. 도교육청은 지연된 시간 등을 고려해 추가 시간 2분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듣기 평가가 반별로 달라지는 파행을 겪었고 어떠한 보상과 대안도 가능하지 않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제 실시된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도내 수험생 6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수능 시험에서 4교시 탐구 영역 응시 방법 위반 3명,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3건이 적발돼 조사 후 부정행위 사실이 확정되면 이번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에선 2020년에 9명, 지난해는 3명의 수험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습니다. 오늘 도내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688명 추가됐습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지역별로는 강릉에서 236명, 속초 99명, 동해 65명, 삼척 59명, 태백 41명 등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78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내 병상 가동률은 어제보다 소폭 오른 57.5%입니다. 여름 피서철을 지나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바닷가 관광지엔 관광객 발길이 점점 줄어드는데요. 동해안 해변에 최근 이색 관광시설들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높이 60m의 대관람차가 관광객들을 태우고 서서히 돌기 시작합니다. 대관람차를 타고 높이 오르자 확 트인 동해 바다가 먼 곳까지 보입니다. 바다 반대편으로는 가을 옷을 벗고 있는 설악산도 보입니다. 되게 예뻤어요. 저쪽에도 바다 보이고 막 사방에 바다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쪽 끝에는 설악산도 보여가지고. 이 대관람차는 지난 3월 운영을 시작했는데 벌써 40만 명이 탈 정도로 속초의 명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동해안 바닷가에 이색 관광시설들이 잇따라 들어서며 비수기인 겨울철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중에 매달린 자전거에 올라 하늘을 달리는 스카이 사이클은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59m 높이의 스카이워크에 오르면 활기 넘치는 항포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도제비골 스카이밸리는 문을 연 지 1년 남짓밖에 안 됐지만 한 달에 3만 명씩 찾는 사계절 관광지입니다. 참 좋으네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 사람도 많이 오니까 서로 간에 부딪히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참 좋네요. 뻥 뚫린 바다를 보며 하늘 위를 오가는 길이 874m의 해상 케이블카. 5년 전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삼척 장호와 용화해상에 세워졌는데 지금까지 150만 명 넘게 찾았고 올해도 20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케이블카가 뭔가 재밌고 바다도 깨끗하고 밑에서 물고기도 보여서 좋았어요. 동해 바다와 어우러진 이색 관광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강원 동해안이 여름 피서철에 국한된 한철 관광지에서 사계절 관광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한입니다. 자녀 친구의 SNS 1:1 대화 내역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외부에 알린 혐의로 원주시장 배우자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연히 한 번 열람했다는 해명과 달리 수차례 자녀 친구 SNS에 접속해 대화 내역을 열람해왔던 혐의가 검찰의 재수사로 드러났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자녀 친구의 SNS 계정으로 1:1 대화 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학교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 임 씨와 배우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작년 11월 자신의 집 노트북에 로그인된 자녀 친구의 계정을 보게 됐고 이때 자신들을 향한 험담 내용을 캡처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접속이 아닌 우연하게 한 번 자녀 친구 계정을 봤다는 겁니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지난 5월 통신망 침입 혐의는 뺀 채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한 혐의만 기소했습니다. 로그아웃을 안 하면 해당 SNS가 자동 로그인되는 걸 안 임 씨 부부의 의도적인 접속이라는 피해 학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상급기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임 씨가 수차례 자녀의 SNS를 접속했다는 피해 학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주지청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재수사 결과 임 씨가 12월 12일과 14일, 18일 세 차례 접속해 66장의 사진을 찍었다는 정황이 확인됐고 검찰은 결국 진행 중인 재판에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원주검찰로선 약식 기소했던 사건이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데다 SNS 침입에 대한 무혐의 결정도 상급기관 재수사 지시로 인해 기소 여부를 번복한 꼴이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임 씨와 대화 내역을 열람하고 학교에 항의한 원주시장도 수사해야 한다는 피해 학부모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수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이 원주시장도 배우자와 함께 자녀 친구 대화 내역을 열람하고 학교에 항의했다라는 지적을 한 점에 대해서 검찰이 참고인 조사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의지는 보일 필요가 있지 않았나. 임 씨 측은 수차례 접속했다는 혐의보단 우연하게 자녀 친구의 SNS 계정을 확인하게 된 데 사건 방점을 둬야 하고 자녀의 학폭 피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정당행위일 뿐 범죄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 6개의 시군이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2022년 지방재정 최우수 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속초시와 철원군은 종합점수 최우수 단체로 선정돼 9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또 강릉시는 효율성 분야 최우수 단체,
동해시와 원주시, 평창군은 계획성 부문 최우수 단체로 뽑혀 5천만 원의 특별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강원도도 종합부문에서 특별상을 수상해 9천만 원의 특교세를 받게 됐습니다. 삼척시가 내년 본 예산안으로 6,221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내년 본 예산안은 올해보다 2.3%, 14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일반 회계 5,853억 원, 특별회계 368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1,546억 원, 농림해양수산 971억 원, 문화관광 425억 원, 환경 340억 원 순으로 편성됐고 주민참여 예산기구에서 선정한 주민 밀착형 사업도 130건, 7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다음 달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양양군의회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26일간 제27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운영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고 양양군 아동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을 비롯한 5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정례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6일엔 지난 9월부터 89일간 이어온 낙산 대형 건축공사장 인근 싱크홀 발생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류나 유해약물을 구입할 경우 판매자를 처벌하고 정작 청소년들의 음주 등의 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 주류나 유해약물을 구입한 청소년에 대해 사회봉사와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업소에도 경고 문구를 게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술과 유해약물을 구입해도 판매자만 처벌하고 청소년들이 신분증 위조나 협박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학교장과 친권자에게 알리는 것 외에 예방 조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강릉 대표 축제인 강릉 단오제를 통해 지역사회의 성격을 고찰하는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릉문화원은 오늘 제23회 강릉 전통문화 학술 세미나를 열고 강릉 단오축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축제의 현대 수용 양상과 강릉 단오구 전승 현황과 과제 등의 주제 발표와 강릉 지역사회 성격에 따른 시대 인식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